법이 완벽하다면 정의는 늘 명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완벽할 수 없기에 사면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해버린 과거의 판결, 법의 잣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복잡한 사회, 처벌만으로는 결코 아물지 않는 사회의 깊은 상처, 이 모든 현상들이 가리키는 하나의 제도가 바로 사면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아가 봅니다. 사면제도 시리즈의 2부, 사면제도가 필요한 3가지 이유입니다. 전체 개요. 오늘 우리는 사면제도가 필요한 3가지 핵심 논거들과 해외 사례를 통해 사면권의 존재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법의 한계 보완. 사면이 경직된 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법치주의를 완성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사법부 견제수단. 사법부의 오류를 바로잡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조명합니다. 셋째, 사회갈등 치유. 극심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국가를 통합으로 이끄는 고도의 통치술이 바로 사면권이라는 점을 짚어봅니다. 추가적으로 사면권을 통해 분열된 국가가 다시 태어난 남아공의 사례를 통해 사면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법의 한계 보완. 사면이 법치주의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바탕에는 모든 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편적 적용을 목표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사의 복잡 미묘한 모든 경우의 수를 경직된 법규 안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법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내재적 한계는 법치주의가 스스로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장치를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사면제도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면 없는 법은 불법이라는 독일의 법률 격언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면은 정의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법체계의 경직성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을 처리할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법질서 전체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을 막고 법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법부 견제수단. 사면권은 권력 분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제와 균형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헌법적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은 어느 한 국가기관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서로를 견제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면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집니다. 만약 사면권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법부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과거의 판결이 더 이상 현재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를 시정할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법부의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면권은 이처럼 사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함을 보완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완전한 법률, 공정하지 못했던 재판, 자의적인 법 집행과 같은 경우에 그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모든 사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여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완성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사회갈등 치유. 사면권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극심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가를 통합으로 이끄는 고도의 통치술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적 판단이나 처벌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국민 통합이나 역사적 화해와 같은 고차원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사면권은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때 사면은 최대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 통치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던 시기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 가치가 빛을 발했습니다.
이는 묵은 이념적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을 면제해 주는 것을 넘어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상징적으로 마감하고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략적 통치 행위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면이 단지 정치적일 뿐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례들은 정치가 어떻게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적 인도주의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아공 사례. 사면이 가진 통합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넬슨 만델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아파르트헤이트, 즉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이 종식된 직후의 남아공은 피와 증오로 얼룩진 과거 때문에 내전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처벌과 보복이라는 손쉬운 길 대신 용서와 화해라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TRC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진실규명과 사면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데 있었습니다. 과거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선 정치적 도덕적 결단이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국가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명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이라는 파국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수장이었던 보타 전 대통령조차 기소하지 않은 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더 큰 국가적 목표를 위한 계산된 통치 행위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아공은 끔찍한 내전을 피하고 백인들의 대규모 해외 이탈을 막았으며 모든 인종이 공존하는 무지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공의 사례는 사면이 어떻게 과거의 원한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시리즈 최종 정리. 사면 제도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다음 세 가지 핵심 논거에 기반합니다. 첫째, 법의 한계 보완. 사면제도는 경직된 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법치주의를 완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둘째, 사법부 견제수단. 사면제도는 사법부의 오류를 견제하는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사회갈등 치유. 사면제도는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고도의 통치술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아공의 인종 갈등 봉합이라는 역사적 성공 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사면권이 삼권 분립과 평등의 원칙을 파괴하는 통제불능의 특권이라는 폐지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사면권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완성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는 필수적인 통치술이라는 존치론을 들어봤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너무나도 팽팽합니다. 권력자에 의해 남용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유물이라는 비판과 법의 한계를 넘어 더 높은 정의와 통합을 이루는 도구라는 옹호. 여러분들은 이 딜레마의 어디에 서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2부작 시리즈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의 저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면권 긍정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의 균형이었습니다.